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채무자의 행위, 유해성과 관련된 담보권의 설정 행위를 보겠습니다. 기존 채무를 위한 담보권 설정 행위가, 그러니까 채무자가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어떤 채권자한테 빚이 있었습니다. 5천만 원. 은행에도 있고 캐피탈에도 있고 카드사에도 있는데 뭐 자기 지인한테도 3년 전부터 채무가 5천만 원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특정 개인 채권자한테만 담보권을 설정해 주는 거죠. 집에다가 5천만 원. 부인권 행사이 되면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문제는 신규 차입을 위하여 담보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부인권 해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지금 담보가 꽉 찼어요. 그렇지만 좀 여유가 있을 때, 뭐 삼순이라도 은행이나 저축은행 아니면 뭐 개인 사채라도 뻗다가 업무용 자금으로 써야 되죠. 대법원은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신규 차입과 동시에 교환적으로 행해졌고, 그렇죠? 그 차입금과 담보 목적물의 가격 사이의 합리적인 균형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로써 채무자가 차입금을 은닉하거나 증여하는 등 파산 채권자를 해야 하는 처분을 할 우려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죠? 신규 자금을 업무용으로 쓰는 것이라면 이러한 담보 제공은 파산 채권자를 해야 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행위 법률 391조 각호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거를 이제 동시적 교환행위라 그러죠. 신규 차입과 동시에 교환적으로, 그렇죠? 새로 신규로 차입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담보를 설정해 주는 거죠. 또한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조금이라도 운영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신규 자금을 추가로 융통받는 경우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 행위는 부인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191페이지죠. 191조. 다만 형식적으로는 기존 채무의 변제를 받고 그 직후 같은 금액을 신규 대출하는 방식을 취하였지만 그 실질 및 경제적 효과에 있어서 기존 채무에 대한 기한의 연장에 불과한 경우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이뤄진 근저당권 설정 행위는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예가 있다. 이거 일종의 이제 대환 대출이죠. 대환 대출.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조금 엄밀하게 들어가 보면은 사실은 비슷해서 구분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신규 자금을 차입을 해서 기존의 어떤 운영 자금을 써서 변제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부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형식적으로 기존 채무의 변제를 갖고 기존 채무를 기한의 연장에 불과하고 거기다가 살짝 약간의 어떤 형식적으로 금액만 살짝 올린 거는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예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 구별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각주 191, 192가 있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이게 뭐 명확하게 구분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상당히 어렵고 다만 웬만하면 동시적 교환 행위는 부인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거를 뭐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다만 기존 채권자에게 담보권을 설정해 준 것은 사행위가 되고 부인권 대상이 되고 동시에 신규 차입과 동시에 설정해 주는 것은 아니다. 부인 대상이 아니다. 그 점만 염두에 두시면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